똑똑. 안녕하세요. 룰자의 마음 북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내 마음은 명상. 하루 한번 나를 배려하는 셀프 컴패션 연습. 아리미스 고키님이 지으셨고요. 이미준님이 옮기셨습니다. 아리지 코리아에서 출판했네요. 지은이 아리미스 고키는 심리학 박사이자 일본의 국가공인 심리사, 임상 심리사입니다. 간세이 가쿠인 대학교 문학부 종합심리학과 교수이고요.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현재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너그러워지는 셀프 컴패션 관점을 도입한 임상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셀프 컴패션의 실천인 자비 명상의 임상 시험에 참여하여 마인드풀리스 명상만으로 얻기 힘든 자비 명상의 효과를 확인했으며 현재 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 구축에 힘쓰는 중입니다. 저 또한 마음 챙김 명상과 자비 명상이 함께 공존하면 참 좋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더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프롤로그부터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를 배려하는 힘. 내가 나를 좋다, 괜찮다라고 변함없이 느낄 수 있다면 늘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받는다. 우리에게는 힘든 현실을 마주했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배려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되돌릴 힘이 필요하다. 그런 힘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터이다. 우리 대부분은 괴로운 일이나 곤란한 일, 불합리한 일에 직면했을 때 분노와 슬픔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우울하고 혼란한 마음을 안고 살아왔을 것이다. 설사 그랬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평소의 역량을 그대로 발휘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다. 이 책에서는 그 방법으로서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너그러워지는 셀프 컴패션을 제안한다. 셀프는 자기 자신, 컴패션은 근심과 고통을 사라지게 만드는 따뜻한 애정을 말한다. 즉, 나를 배려하라는 이야기다. 부족한 나를 받아들여도 될까? 겨우 그걸로 행복해지다니 믿을 수 없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노력해야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다. 유치원 운동회에서 있는 힘껏 달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구구단을 완전히 외웠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축제에 내가 만든 작품이 전시되었을 때, 대학교 입학시험에 통과했을 때, 취직이 결정되었을 때, 이제껏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평가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다.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의 기쁨도 잊을 순 없다. 그러니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나에게 너그러워지는 게 좋아 라는 말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배려하는 힘이 필요하다. 일을 잘하려면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다시 일어설 만한 인내력도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친절해지면 가정에서의 가족관계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희생을 통해서 경쟁에서 이기고 성장한다라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변화를 바라는 요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듯하다. 공교롭게도 이 책을 집필하던 즈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다. 당연시하던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동시에 감염의 공포, 재택근무 스트레스, 경제적 불안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부정적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불안감이 커진 이유는 감염병의 유행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권고하는 바와 같이 외출을 자제해도 자주 손을 씻어도 사태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재택근무에 점점 지쳐갔고 회사 실적은 나빠져 미래가 불투명하기만 하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은 화풀이 대상을 찾아 가족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일삼고 사회에 분노하고 자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배려하며 협력하여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셀프 컴패션은 나와 타인의 행복을 바라고 배려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묵묵히 힘내고 있는 나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져보자. 마찬가지로 애쓰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려하는 마음을 전해보도록 하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가족 간의 사소한 짜증부터 이혼에 이르는 심각한 문제, 이유 없이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직장 동료 등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친절해지는 방법뿐만 아니라 불편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친절해지는 자세를 연습할 것이다. 굳이 왜 싫어하는 사람까지 배려해야 할까? 그것을 앞서 말한 바처럼 당신의 행복을 위해 모두에게 친절해지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자비를 보인다면 배려하는 마음은 서서히 커질 것이다. 연습 방법으로서 3장의 소소한 행복으로 하루를 채우다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일상을 보내는 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구글에서 도입하여 마인드풀리스로 유명해진 사내 연수 프로그램 SIY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에도 타인을 위해 컴패션을 높이는 명상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프로그램의 고안자이자 초창기 구글 엔지니어인 차드 멍타는 회사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상호 이해도가 높아져 서로 협력하게 되고 신뢰도가 올라가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의 성과가 좋아진다고 했다. 아쉽게도 연수 프로그램의 과학적 증거는 내가 아는 한 아직은 없다. 그럼에도 연수를 받고 나면 마인드풀리스로 인해 집중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경감되어 업무 성과가 좋아졌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확률로 이러한 효과를 얻는지 모를 뿐더러 리스트도 공표되어 있지 않다. 연구와 실천을 실행하는 우리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대한 사태다. 마인드풀리스나 컴패션은 확실히 비즈니스나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만큼 효과도 크게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한 다음에 과학적 근거로 증명된 방법을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셀프 컴패션이라는 마음가짐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하고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사례를 들어가며 연습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등장인물이나 소속 등은 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자신에게 가혹했던 사람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15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준비했다. 이 책을 펼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의 인생도 동료와 가족의 인생도 소중히 여겨 어디에서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아리미스 고키. 챕터 1. 남에게는 따뜻하지만 나에게는 차가운 우리. 셀프 컴패션으로 나를 안아주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근면한 국민성으로 유명하다. 정시에 출근해 온종일 분주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부지런함은 근면성이라는 퍼스널리티 특성이 특징인데, 근면성이 높은 사람은 업무 성과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인과 일본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근면함이 아니라 신경증 경향의 퍼스널리티이다. 신경증 경향은 불안, 공포, 분노 등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 환경이 어떻든 평가가 좋지 않으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업무에 신중히 임할 뿐더러 부정적인 평가가 두려워 요구받은 것 이상으로 치밀하게 일하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이렇게 목숨 걸고 일하는 민족은 드물다. 아마도 한국인과 일본인의 업무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이들은 업무에서 자기 희생적 자세를 보인다. 자기 희생이란 자신의 욕구와 개인적 상황은 제쳐놓고 회사에 헌신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다. 이를테면 나에 대한 배려는 무시한 채 상사나 동료, 회사를 최우선으로 배려해 성과를 올리는 것이다. 학교나 가정에서 아이에게 늘 감사하라고 가르치곤 하는데, 누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보답하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인해 회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어느새 나에 대한 배려가 사라져도 무감각해지며 자기 희생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남을 도우면 기분이 좋아지고 평소보다 더 노력하게 되며 주위 사람과 유대감이 깊어지는 측면도 있다. 회사 측면에서도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안간힘을 써서 회사를 위해 일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임무가 주어진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에서 살고 있다. 자기 희생이 고통은 아니라고 믿어버린 것일 수도 있겠다. 설령 타인이나 회사를 위한 노력을 고통스럽게 느낄지라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거나 힘들어하다니 난 아직 멀었어. 쓸모없는 인간이야 같은 자기 비판적 생각에 빠질 수 있다. 기업에서도 번아웃 증후군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악덕 기업이 여전히 생존할 정도로 자기 희생이 만연한 모습이 현 실태이다. 이런 문화일수록 좋든 나쁘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고통이나 상처를 치유하는 셀프 컴패션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쯤에서 간단한 연습을 통해 컴패션의 감정을 느껴보도록 하자. 이 책의 모든 연습 과정에는 눈을 감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소개된 방법을 모두 읽은 다음 연습을 시작해야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셀프 명상 1. 나를 안아주다. 나를 안아본 적이 있는가? 완벽주의로 인한 자기 비판의 목소리. 잘해보려고 노력했으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 이럴 때 간혹
자신에게 능력이나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모자란 부분에만 주목하면 그 자체로 의기소침해지기 쉬운 법이다. 또 동료와 똑같이 애썼지만 나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을 때 회사나 상사, 동료에게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타인에게 받는 평가를 일일이 신경 쓰다가는 우울하고 짜증나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면 본래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꼴이 된다. 자신이 노력해온 일을 정말로 잘한 걸까? 의심하며 실수한 건 없는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조차 분발한다. 일의 완벽한 수행을 목표로 하면 실현은 더욱 어려워지고 원하면 원할수록 달성 불가능이라는 좌절감만 거듭 맛보게 된다. 완벽주의에는 자신을 향한 완벽주의, 타인을 향한 완벽주의, 타인이 바라는 요구에 맞추려는 완벽주의가 있다. 자신을 향한 완벽주의는 완벽해지고자 하는 내 안의 기준에 현실이 부합하는가를 의식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런 완벽주의는 현실의 내가 내 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괴로워한다. 타인을 향한 완벽주의는 타인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반면 타인이 바라는 요구에 맞추려는 완벽주의는 자신을 향한 완벽주의와 마찬가지로 번뇌와 괴로움의 씨앗이다. 타인의 평가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성과가 좋았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완벽했을지라도 타인에게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잠재하기 때문에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완벽주의인 사람은 보통 주위의 좋은 평가를 받지만 완벽주의자인 자신은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지 않거나 불안으로 인해 자기 비판을 반복하며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다. 영업직, IT 기술자, 요양보호사 등 타인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일은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다. 일본인은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려 행동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오모테나시의 정신으로 극진한 대접을 말한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면이 있다. 특히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타인에게는 지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도가 지나칠 정도로 일의 성과에 얽매인다. 기대에 부응하려는 달성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족한 부분이 마음에 걸려 자기 비판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을 띠는 사람 중에는 자기 비판이라는 단어에 나쁜 이미지를 가지기는커녕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실패했을 때는 반성하고 칭찬받았을 때도 개선점을 찾아내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자기 비판은 자기 평가에 흠집을 낸다. 그러니 우울한 기분이 이어지기 쉬워진다. 또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순간의 기쁨이 따를지언정 결국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기도 한다. 이것이 탈진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이라 불리는 증상으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뿐더러 심하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다. 목표가 높고 의욕적인 면은 그 사람의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방식이 틀리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밖엔 되지 않는다. 셀프 컴패션은 완벽하게 일을 해내지 않아도 타인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실천하다 보면 이미 난 충분히 나를 배려해. 나에게 너그러워지라니 나약한 인간이나 하는 짓이야. 처럼 자신을 향한 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틀림없이 들려올 것이다. 그러한 비판적인 모습의 자신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셀프 컴패션이다. 이제부터 그 정의를 설명하며 상처받은 나를 치유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스스로를 배려하는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셀프 컴패션으로 타인과의 연결을 느끼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렵지 않도록 일과 관련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고민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사례를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로운 A. A는 회사 일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 일 자체는 싫지만 업무량이 많고 괜한 트집에 화풀이를 일삼는 상사가 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기 싫어도 힘내자고 스스로 다독이며 회사로 향한다. 직장에는 믿을 만한 사람도 고민을 들어줄 사람도 없다. 직장인이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과도한 업무와 인간관계가 원인이다. 일이 바쁜 건 시간이 지나가면 나아지리라는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문제일 경우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말하자면 이유 없이 트집 잡거나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웬만하면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한다. 상대방이 자꾸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회피하게 되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도망치면 처음에는 안도감이 든다. 하지만 내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가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둔 채 도망만 다니다 보면 A의 사례처럼 수치심과 자기 혐오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이 자신을 덮친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끝내 출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게 된다. 대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대처법으로는 기분 전환을 한다. 즐거운 일을 한다. 상담을 받는다. 휴식을 취한다 등이 있다. 그런 방법은 확실히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의욕을 북돋우는 면이 있다. 또 상담을 통해 공감을 얻고 위로를 받아 안심하고 일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바꾸는 정서 중심의 스트레스 대처법이 유효하다고 한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라면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대처법이 효과를 보겠지만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하거나 매일 반복되는 경우라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방법으로는 역부족이다. 더욱이 A는 하루하루가 바쁜 탓에 기분 전환을 할 여유가 없을 뿐더러 날마다 상사에게 질책당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정서 중심 스트레스 대처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셀프 컴패션이라는 마음가짐이다. A의 사례에서는 직장 생활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으니 스트레스 대처법으로서 괴로움이 사라질 만한 기분 전환을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진다 해도 출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괴로움을 느끼는 상태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다. A는 셀프 컴패션을 알게 되어 조금씩 시도해 보았다.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라니?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 질끈 감고 자신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친구에게 들을 법한 몇 가지 말을 건네보았다. 힘들었겠다. 그런 상사 밑에서 용케도 잘 견뎠어. A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아내 친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제 괜찮아. 내가 곁에 있잖아. 네 얘기를 들려줄래? 내 아내 친구는 나를 잘 이해해 주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길 필요 없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쉬어가는 건 어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A는 친절한 말에 감동했다. 이제껏 자신의 모자란 점에만 주목하며 이런 일로 괴로워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런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받는 것만으로도 그 괴로움이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A는 고마워 라고 속삭이는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음을 알아차렸다. 조금이지만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된 순간이었다. 셀프 컴패션은 먼저 자신이 겪는 괴로움의 존재를 인정하고 많이 힘들었구나 와 같은 태도로 너그럽게 알아차린다. 알아차림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스트레스 대처법처럼 괴로움의 정도를 평가하거나 없애려 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괴로움에 그저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 입은 나 자신에게 그 고통과 슬픔에 직면하게끔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어떻게든 없던 일로 만들려고, 잊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대항하다 보면 어김없이 불안, 공포, 분노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부정적 감정에 대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안아주는 자세다. 힘들어하는 나를 친구가 본다면 뭐라고 말할지 상상하면서 자기 자신이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친절한 격려의 말을 건네는 자기 자신을 자비로운 자기 자신이라고 부른다. 자비로운 자기 자신은 가까운 친구처럼 괴로워하는 나에게 지금까지 잘해왔어. 그만 괴로워해도 돼.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와 같은 위로의 말을 전하는 존재다. 자비로운 자기 자신이라면 괴로워하는 자신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애쓴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신이 마음속에 담아두려 했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너그러이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조금은 홀가분해질지도 모른다. 자신의 괴로움을 수용해 가다 보면 넓은 시점에서 모든 일을 받아들일 여유가 생긴다. 이제까지 억눌렀던 여러 가지 감정이나 사고가 터져나올 것이다.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직장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 이외에도 업무에 대한 고민거리와 동료와 상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려 친절한 마음을 보내본다. 어느새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지만 이건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구나. 다들 노력하고 있어.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은 감각이 발생하게 된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면 나도 동료도 상사도 나처럼 애썼지만 어쩌다가 실수한 것임을 깨달으며 타인과의 연결을 인식할 수 있다. A는 비로소 다시 일하려는 의욕이,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났다. 내가 나를 좋다, 괜찮다 라고 변함없이 느낄 수 있다면 늘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받죠. 우리에게는 힘든 현실을 마주했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배려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되돌릴 힘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 방법으로서 셀프 컴패션을 제안합니다. 셀프 컴패션은 완벽하게 일을 해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실천하다 보면 상처받은 나를 치유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셀프 컴패션.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제 안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끔은 친구처럼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가끔은 또 따뜻한 부모처럼 포근하게 안아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들에게 타인에게 바라는 그런 인정과 사랑을 더 이상 바라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죠.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서 힘든 순간순간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위로해. 내가 나를 위로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 힘든 순간들을 저는 잘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셀프 컴패션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명상으로도 컨텐츠 만들어서 올려둘게요. 힘든 순간마다 꺼내서 들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길. 그래서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진심으로요.